영상 만들다 보면 어떤 때 좀 느낌이 와요. 아, 얘는 조회수 좀 올라가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만들 때부터 얘는 진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도 정의감에 불타서 만들어야 되는, 설명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분사구문. 제목부터 비호감이야, 하기 싫어,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냐고요? 물어보시면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없거든, 이걸. 왜 문법책에 얘네들이 등장하는 것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조회수가 비록 두 자리에 멈출지라도 저는 달려야 됩니다.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분사구문, 제목부터가 상그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경상도 분인데 상그럽다라는 말 쓰세요. 어우 싫어, 그런 느낌 들 때 상그럽다, 그런 말 쓰거든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분사구문. 제목부터가 완전 비호감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죠? 문법책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직접적인 자료는 못 찾고 간접적인 힌트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얘네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자, 이분이 에드워드 헐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인류학 박사인데 The Silent Language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맥락 문화다, high context, 그 다음에 저맥락 문화다, low context culture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해당되는 언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고맥락 문화에 해당되는 언어는 우리말, 한국어와 중국어가 있고요. 저맥락 언어에 해당되는 언어는 저맥락어에 해당되는 언어는 영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깨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게 고맥락 문화입니다. 뭐가 좀 빠져있고 듬성듬성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맥락상 저 사람 평소에 하는 짓을 보니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다 찰떡같이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맥락 문화고, 저맥락 문화는 그런 게 어딨어, 말 안 했잖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또박또박 하나하나 다 말해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맥락 문화예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예문은 이겁니다. 많은 눈에 덮여서 나는 내 차를 알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 라는 두 가지 예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예문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여러분은 뼛속까지 한국분인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글쩍글쩍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병원에 한번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뇌 구조가 불안정한 겁니다. 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보여주면 극적극적해요. 뭐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뭐가 이상해 이게? 말이 되잖아. 많은 눈에 덮여서 나는 내 차를 못 알아봤다. 왜 이상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눈에 덮여서 라고 할 때 여기에 많은 눈에 덮인 건 뭡니까? 맥락상. 당연히 차지. 내 차가 눈에 덮여 있어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은 많은 눈에 덮여서 나는 내 차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할 때 많은 눈에 덮인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100% 내 차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뭐죠? 내 차죠.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야. 앞쪽 문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제가 질문하면, 앞쪽 문장에서 정확하게는 문장 아니겠죠. 앞에 있는 표현에서 생략된 건 뭔가요? 생략된 주어는 뭔가요?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100% 내 차라고 해요. 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주어는 뭔가요? 나는이죠. 이게 서로 생략된 주어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실제로 표시된 주어가 서로 다를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왜? 맥락상 파괴되잖아. 문맥이 파괴되잖아. 한국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라고 할 때 그것을 감안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뒷문장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여기서 첫 번째 표현, 눈이 많이 왔다는 걸 감안하는 건 누군지 몰라요. 힌트가 없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뭐죠? 그는이죠. 서로 다른 거야. 앞에 생략된 주어와 뒤에 명확하게 표시된 주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high context, 고맥락 문화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 맥락, 이 불쌍한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많은 눈에 덮여서 나는 내 차를 알아보지 못했다 해서 앞에 생략된 게 주어가 생략됐죠? 저 맥락 문화에서는 만약에 주어가 생략이 됐다면 그 주어는 뒤에 명확하게 표시되는 주어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서는 생략된 건 눈에 많이 덮인 건 내 차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내가 내 차를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야, 맥락 그런 거 필요 없어. 문맥상 주어가 생략됐잖아? 그러면 그 생략된 주어는 뒤에 나오는 주어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왜?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고 차원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쪽 사람들은 저 차원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아니고 사고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봅시다. Covered with heavy snow. 똑같은 걸 앞에 나온 걸 그냥 영어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Covered with heavy snow, I could hardly notice my car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high context 문화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에 덮인 거 뭐죠? 라고 하면 그때는 my car. 100% I'm sure my car.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 확신해 내 차가 눈에 덮인 거지. 라고 하지만 저 맥락 문화에서는 무슨 소리야? 앞에 생략이 된 게 주어니까 그 생략된 주어는 뒤에 나오는 I가 돼야 돼. 그래서 앞에 생략된 건 내가 파묻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내 차를 못 봤다가 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덮인 게 내가 아니라 내 차라면 my car 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저맥락 문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my car, I가 다른 거죠. 다르다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my car 이라고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있던지 없던지 다 알아듣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문을 보면 after completed 뭐가 완료된 다음에 뭐가 완료된지 몰라요. 완료됐다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e gave it to the teacher 그가 그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고맥락 문화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생각된 게 뭐죠? after completed 뭐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라고 할 때 자세는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it 그거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선생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맥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게 주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 he가 생략된 주어다. 그가 완성이 됐을 때 그는 그것을 선생님한테 줬다. 그리고 머리를 끄적끄적하는 거예요. 야, 뭐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저맥락 문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명하게 완성이 된 건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After the test completed 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전달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져야 이해를 겨우 하는 사람들이 저맥락 문화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앞뒤에 나오는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굳이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겨우 알아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문법책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시원하게.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Painted white with like it better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맥락 문화의 고차원의 사고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흰색으로 페인트 칠이 된 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그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가 페인트 칠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좋아했다? 이상한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페인트 칠이 된 건지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Our house painted white. 우리 집이 흰색으로 칠해진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굳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독립분사 구문이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표현인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건지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독립분사 구문, 비인칭 분사 구문 중에서 오늘은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건 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어가 서로 다르면 굳이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이 저맥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눈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눈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죠? 자, 다음에는 비인칭 분사구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암기 금지,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분사구문 중요한 이유 2탄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